들쑥날쑥한 농산물 가격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의령군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반응은 어떤지, 과제는 없는지 짚어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 불청객, 블랙아이스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19일 오전 8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영원동에서 15인승 마을버스와 트레일러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넉 달간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91명이 붙잡혔고 이 중 39명이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농민들이 가장 고민이 많을 때가 바로 수확철이죠. 그동안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을 텐데요. 의령군이 이런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도입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령군 지정면에서 양상추를 재배하는 최동호 씨. 한창 수확철을 맞아 양상추 포장 작업에 분주합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채소값에 행여나 제값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젠 걱정을 덜었습니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덕분입니다. 지난해 가격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에서도 생산비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감으로 많이 느끼죠. 없을 때는 사실 농민의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것을 있음으로써 농민들도 하나의 농업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인정해 준다 그런 걸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출하 시기에 시장 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 가격에 못 미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령군은 최근 5년간 거래 금액의 평균가를 기준 가격으로 삼고 기준 가격의 70% 미만인 상황이 7일 이상 이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80여 농가에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수박과 파프리카, 양상추 등 10종에 한정돼 있습니다. 지원되는 품목 자체가 적다 보니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개통 출하 실적을 또 높이고 또 토의 브랜드라는 의령만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 토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농작물.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들쑥날쑥한 농산물 가격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의 불청객 블랙아이스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경남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이소민 경장과 블랙아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소민 경장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겨울철만 되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란 어떤 걸 뜻하나요? 블랙아이스란 영하의 기온에 녹았던 눈이나 이제 빗방울이 아스팔트 노면 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검은 아스팔트 위에 이게 생길 시에는 도로가 조금 젖은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운전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으로는 운행 전에 스노우 체인 등 장비를 먼저 구비하고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빙판길 위에서는 최소 2~3배 이상의 제동거리가 필요해서 평소보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더 넓게 유지하고 감소하고 운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고입니다. 만약 운전 중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블랙아이스는 일단 대처법이 따로 있는데 블랙아이스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핸들을 유지하거나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하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게 도움이 되며 엔진 브레이크나 조속 기어를 사용해서 제동해야 하는 것이 대처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자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요. 평소에 운전할 때는 보이는 장애물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인 블랙아이스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결빙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더욱 각별히 주의 운전을 해야 함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대비해서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창경찰서 교통안전교회 이소민 경장과 함께 블랙아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주에서 비닐하우스와 함께 재배하던 농작물이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또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에서도 불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고 있는데 합선이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만 색으로 변해버린 철골 구조물.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모두 불에 타 녹아내렸습니다. 지난 17일 밤 진주시 대곡면의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밤 9시 30분쯤 시작된 불은 비닐하우스 7동에 피해를 입히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근 하우스로는 큰 피해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닐하우스 420제곱미터와 난방기가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약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합선 등 전기적 요인에서 시작된 불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같은 날 새벽 3시 10분쯤 진주시 금산면에서도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추와 피망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10동이 소실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던 16일에는 진주시 진성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택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은 창고와 주방, 가재도구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늘며 하우스 난방기와 주택 보일러 등의 화재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난방기구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는 수요일부터는 북극에서 내려오는 한파의 영향으로 더욱 추워질 예정.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과 화재 예방 수칙 숙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접어들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경북 봉화군에는 진짜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북유럽에 온 것처럼 아름다운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분천 산타 마을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간 지붕의 건물들과 갖가지 크리스마스 조형물들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봉화군 소천면 분천역 일대에 조성된 분천 산타마을. 핀란드의 대표적인 관광지 로바니에미 산타마을을 본따서 조성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시골 작은 분천역을 활용한 관광 테마를 찾던 중 산타를 이용한 사계절 테마 마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름, 한겨울 산타 마을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0회째를 맞이하여 산타 마을 정감에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천 산타마을은 겨울 축제 기간에만 매년 10만 명 안팎의 방문객이 찾는
겨울철 대표 관광지입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의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산타 마을이라서 와서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온다고 그런지 날씨도 좋고 여행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올해는 산타클로스의 고향인 핀란드에서 초청한 공인 산타가 분천 산타 마을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며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공인 산타는 크리스마스까지 이곳에 머물고 이후에는 산타가 위촉한 마을 주민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 밖에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놀이를 비롯해 알파카 먹이주기 등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킬링 컨텐츠로서 관광객들의 동심을 일깨워줄 핀란드 공인 산타 초청 행사인 산타가 나타났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봉화 분천 산타 마을에 놀러 오세요.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은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19일 오전 8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와 트레일러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60대 A씨가 왼쪽 발을 다치는 등 버스에 타고 있던 1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넉 달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 경남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마약류 사범 191명을 검거했고 이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11.7%, 구속 인원은 14.7% 증가했습니다. 올해 경남경찰은 지난 11월까지만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805명을 검거했습니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예정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19일 오전 경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를 복원하고 무너진 국격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선거를 준비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달부터 실시한 경남도민 1만 인터뷰 민심 청취단 분석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19일 기준 경남도민 4,687명이 인터뷰한 가운데 경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 대책 마련을 답했습니다. 또한 지역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여 투쟁력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 지부가 19일 신청사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창원 315대로 석전교 사거리에 들어서는 신청사는 지하 3층과 지상 5층으로 이어지며 300대의 주차시설과 최신 검진 장비도 갖춥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는 영남권 최대 규모의 검진센터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가 19일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글로컬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또 관련 분야의 글로벌 탑10 대학, 아시아 탑3 대학이라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국가 핵심 산업, 지역 전략 산업, 대학 특성화 연계 분야는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보내온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19일 익명의 기부자가 영세 무료 급식소를 위해 써달라며 손편지와 5,900여만 원을 두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익명 기부자는 2017년 이웃돕기 성금 2억 5천여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도 거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모금회는 기부자 뜻대로 영세한 무료 급식소에 성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